박재상 싸이은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작은 터미널에서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유리 지붕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지켜보았다. 이미 밤이 깊었고 그의 전용 제트기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활주로에 멈춰서 있었으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야 해결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그가 새롭게 시작할 음악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제때 도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그의 비서 민호를 통해 현재 시간에는 호출 서비스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민호는 태블릿으로 우버를 막 호출했습니다. 도착은 7분 후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있었다. 박재상은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연을 매우 싫어했는데 특히 음악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조율할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공항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버뿐이었다. 비는 가랑비로 변해 있었고 박재상과 민호가 터미널을 나서자 하얀색 니산 베르사 차량이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민호에게 머무르라고 손짓했지만 박재상은 혼자 타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올라 앉으며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을 느꼈다. 운전사는 흰머리의 아시아계 노신사로 차분한 표정으로 살짝 몸을 돌리며 포시즌즈 강남중앙 맞으시죠? 라고 물었다. 맞습니다. 박재상이 대답하며 대시보드를 보자 내비게이션 옆 작은 수첩에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정밀한 음향 시스템과 최신 오디오 프로젝션 기술 계산식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공식들이었는데 평범한 우버 운전사의 메모에서 볼 법한 것이 아니었다. 박재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눈치챈 운전사는 재빨리 수첩을 덮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제스처는 은밀했지만 박재상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만 그 공식들이 박재상이 가볍게 말을 꺼내며 음향공학 관련 공식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다. 운전사는 백미러 너머로 잠깐 그를 바라보며 그냥 은퇴한 엔지니어의 옛 기록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엔지니어라고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박재상은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2해 동안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운전사는 좌석에 앉은 채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예전엔 항공 관련 계산식을 다루던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우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한때 음향과 비행 역학 공식을 완벽히 이해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기록들은 구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음향 혁신 이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버를 운전하고 계세요? 민수는 젖은 도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였다. 조기 은퇴와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실험 제트 프로그램이 취소된 후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아내 혜진이 병으로 힘들어해요.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말은 박재상에게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가치를 잘 알았기에 이런 인재가 묻혀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저 수첩에 감소애율과 신호 왜곡에 관한 계산들이 적혀 있던데 맞나요? 박재상이 계속 물었다. 그렇습니다. 민수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엔지니어의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군요. 차량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다. 박재상은 민수를 주에 깊게 살폈다. 그가 바로 세상이 놓치고 있는 천재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강남의 한 부티크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박재상은 1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네, 그 옛 기록들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니? 민수는 머뭇거리며 번호를 말했다. 박재상은 자신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한 후 차에서 내리기 전 내일 연락할게.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음악 프로젝트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당황하며 그 지폐를 꽉 쥐고 서 있었다. 한편 런던 외곽의 그의 소박한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내 혜진이 자고 있지 않도록 조심스레 들어갔지만 거실에 켜진 불빛은 그녀가 이미 연약한 몸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혜진은 암 치료를 받으며 고생 중이었지만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늘 미소를 지었다. 벌써 늦었네.
혜진이 말하며 민수가 코트를 걸치자고 했다. 그래도 오늘은 민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듯 말을 더듬으며 방금 박재상 씨를 우버로 태웠어 라고 말했다. 혜진은 믿기 어려운 눈으로 미소 지으며 박재상 씨, 그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내 메모도 보고 새 음향, 시스템 아이디어를 보고 싶어 했다고 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뭘 보여줬는데?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 불쑥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내 번호를 받아갔고 내일 전화하겠다고 하더라. 혜진은 민수의 손을 따뜻하게 쥐며 난 항상 내 능력을 믿었어. 아마 이번 기회에 내 진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럴지도. 민수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작은 차고에 마련한 임시 연구실에서 메모와 프로토타입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너무 이론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박재상이 그 안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봤다면 누가 알겠는가.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리자 박재상의 비서 준호가 전화를 받으며 가수가 민수를 뮤직엑스 혁신센터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바로 그 순간 은퇴한 엔지니어 민수는 주저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당신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겁니다. 게다가 혜진 씨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거예요. 민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를 마친 뒤 아내와 손녀 지은 젊은 영상학도를 부르고 박재상이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뮤직엑스 혁신센터에서 박재상은 민수와 혜진 그리고 지은을 맞이하며 자신이 본 공식들을 토대로 민수가 오디오 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이런 분야에서 오래 일한 건 없어요. 민수는 수줍게 변명하며 말했다. 뛰어난 재능은 절대 식지 않는다. 박재상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가진 모든 걸 보고 싶어. 그들은 아침 내내 오디오 공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음향실 설계와 빛주입 시스템의 개선점을 설명하며 이 아이디어들이 대규모 음향 에너지를 절약하고 라이브 공연의 질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상의 팀원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묻어났고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회의 말미에 박재상은 뮤직엑스 혁신센터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주었으면 한다. 필요한 만큼 보상할 테니 내 재능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아픈 혜진을 가리키며 매일 외출하는 건 무리예요. 그녀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혜진은 망설임 없이 우리 집에 작은 연구실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면 민수 씨가 집에서 일하면서도 저를 돌볼 수 있고 지은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제안했다. 좋아요. 박재상이 대답하자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그가 강제 퇴직당한 후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했다. 며칠 만에 민수의 차고는 최첨단 컴퓨터, 납땜 작업대, 3차원 프린터 등 첨단 장비들이 들어온 진정한 혁신센터로 바뀌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도와 정리하며 옆방에서 잠시 쉬었다. 곧 박재상의 팀은 민수가 단순히 음향 계산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 시간 조작이라는 더 큰 비전을 담은 메모들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치 SF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공식들은 진지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며칠 후 박재상은 민수에게 단순히 오디오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거죠? 라고 물으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네, 전 기존 오디오 장비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연구 중입니다. 시간과 소리의 경계를 왜곡해서 거리를 단축시키는 마치 우주 자체가 구부러지는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다. 팀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박재상은 그 속에서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바꿀 단서를 보았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민수는 과도한 기대를 조심하며 말했다. 먼저 오디오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다음 시간 왜곡 아이디어를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병행되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고효율 오디오 캡처 및 프로젝션 모터, 다른 하나는 미세 왜곡을 이용한 혁신적인 이미지 시간 시스템이었다. 연구실이 진전을 이루는 동안 혜진의 건강은 요동쳤다. 좋은 날에는 지은과 함께 차고를 방문해 민수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고, 힘든 날에는 거의 일어설 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늘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의 작품은 반드시 빛나야 해요. 라고 당부했다. 매일 민수는 아내를 돌보면서 동시에 프로토타입 개발에 매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와 지은은 기존 시스템보다 20% 더 효율적인 소형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이 성과는 박재상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혁신이 곧 제작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라이브 공연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은이 잠든 사이 혜진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민수는 이미지 시간 조작에 관한 가장 대담한 메모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그 기술이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완전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박재상과 팀의 열정은 넘쳐났고, 질문을 받으면 민수는 아직 최종 개념을 발표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라고만 말했다. 몇 달간의 수정 끝에 결정적인 시험날이 다가왔다. 팀원들이 사운드 드라이브라고 부른 새로운 모터를 실제 공연장에서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뮤직엑스 혁신센터 내의 테스트 구역은 몰입형 콘서트 경험을 재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민수는 강화 유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박재상은 옆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음악 산업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터였다. 그들은 차례로 모터에 전원을 공급했고, 고출력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컨테인먼트 필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자들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 시험 결과에 환희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결국 결과는 초기 예상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말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라고 기술 책임자인 로버츠 박사가 외쳤다. 그는 적은 소비로 더 다이나믹한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재상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의 작업이 우리의 음악 여정을 상상도 못할 속도로 가속할 겁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곧 혜진이 그날 시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날의 성과는 반드시 혜진에게도 전해져야 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이 매우 창백해진 모습을 보았지만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 사랑,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라고 혜진이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지? 그래, 민수는 인정하며 어쩌면 지금까지 상상한 것 중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민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박재상과 신뢰하는 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비밀스러운 메모를 공개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 인접한 두 공연장을 순간적으로 연결해 몰입형 경험을 즉시 전송할 수 있는 인공 포털 장치에 관한 것이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이건 미친 짓이네요. 거의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라고 외쳤다. 민수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미지 왜곡 자체의 힘을 활용해 부트스트랩 효과로 필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지은과 물리학 전문가 리 박사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회의론자들의 의구심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미세한 포털이라도 열 수 있다면 이론을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민수는 마무리 지었다. 팀은 이 아이디어가 박재상이 꿈꾸던 음악 산업의 대변형 목표보다도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만약 성공한다면 공연장 간의 경험을 즉시 연결해 몇 달 걸리던 일이 몇 분 또는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사운드 드라이브가 대규모 시험 단계로 접어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이미지 시간 간극을 열기 위한 특수 리액터를 제작했다. 대망의 시험날, 모든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다.
민수는 주요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며 에너지가 상승하는 가운데 밀폐된 챔버 내 센서가 잠깐의 순간 동안 비정상적인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필드는 충분히 안정되어 포털을 열어둘 수 있었다. 비정상적인 공류를 감지했습니다. 라고 리 박사가 거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첫 번째 인공 포털을 만들어낸 것이다. 비록 크기는 미세하지만 말이다. 팀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환호했고 박재상은 데이터를 바라보며 더 큰 포털과 더 긴 안정시간을 원합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수는 위험을 기억했다. 어떤 실패도 치명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보다 열정이 앞섰고 팀은 꾸준히 전진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이 닥쳤다. 혜진의 뇌에 전이 암이 발견된 것이다. 예후는 좋지 않았다. 민수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혜진 곁에 머무르며 침대 옆에서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팀은 이제 지은과 로버츠 박사의 지휘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 자문을 구하며 애를 썼다. 어느 오후 혜진은 박재상에게 몰래 부름을 받았고 병실에서 몇 분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 대화의 내용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나오자마자 박재상의 얼굴은 무겁게 변했고 민수에게 프로젝트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약속을 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제발 당신의 운명을 다하시고 시작한 일을 꼭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박재상은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혜진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혜진이 잠든 사이 민수는 깊은 슬픔에 잠겨 몇 주 동안 연구실에서 떨어져 있었다. 지은과 팀은 계속 전진했지만 그들의 멘토가 부재한 아픔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조금 후 박재상은 민수의 집을 방문해 당신의 부인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만 이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 민수는 슬픔에 잠겨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지은이 개입해 혜진이 남긴 편지를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그 편지에는 당신이 슬프겠지만 당신의 음악이 방을 밝히듯 어둠을 이겨내세요. 제발 지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혁신이 음악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불꽃은 다시 살아났고 눈물을 닦으며 내일부터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민수가 복귀한 후 사운드 드라이브는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 실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혁신적인 모터를 특별히 설계된 공연장에서 적용해 기존 방식이 아닌 이미지 시간, 왜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였다. 약속된 날, 하늘은 맑았다. 통제실에서는 기술자들과 고위 임원들이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박재상과 민수는 같은 콘솔에서 함께 작업했고 지은은 후방에서 팀을 조율했다. 그들은 순서를 시작했고 공연장은 부드러운 빛을 내뿜기 시작하며 주변이 왜곡되는 듯 가장자리가 깜빡였다. 측정 결과 소리와 영상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무대 위의 프로젝션이 사라졌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즉 몰입형 경험이 무대에 나타나거나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몇 초 후 한 운영자가 외쳤다. 시각적 접촉 확인, 경험이 정확히 제 위치에 있습니다. 방 안은 환호성으로 터졌고 몇몇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혜진을 떠올렸다.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마음속으로 느꼈다. 며칠 전만 해도 혁신적이면서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사운드 드라이브의 성공에 이어 모든 이의 시선은 포털 프로젝트로 향했다. 만약 공연장의 몰입형 경험이 저렴하고 즉각적이라면 서로 다른 장소를 잇는 안정적인 연결고리가 몇 달 걸리던 일을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화재단은 국제 전시회를 위해 포털 수신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센터를 영구적으로 연결하여 이미지와 경험을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처음에 민수는 주저했지만 위험이 따르더라도 즉각적인 변화의 기회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7달 후 국제 전시회에서
데이터가 완벽하게 전송되었다. 국내에서는 포털, 생성기를 가동해 해외 수신기와 동기화했다. 역사적인 어느 아침, 민수와 지은은 함께 모니터를 지켜보았고 에너지가 급상승하며 측정 결과 포털의 지름이 30cm에 달해 소중한 몇 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고화질 영상은 국제연구소에 거의 즉시 전송되었고 시청각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문화센터로 전달되었다. 공식입니다. 라고 박재상이 믿기 어려운 듯 외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첫 번째 상호 연결 포털을 완성했습니다. 그 후 발전 속도는 눈부셨다. 5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음악산업은 사운드 드라이브를 이용해 몰입형 경험을 일상적으로 선보였고 공연장 간의 포털은 연구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민수는 8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지은에게 일상 운영을 맡기면서도 자신은 이미지 시간 간극을 활용한 더욱 과감한 가능성을 탐구했다. 시간 자체를 조작한다는 아이디어는 두려웠지만 그의 공식은 작은 틈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박재상은 민수의 자택 연구실로 초대받아 그가 실험용 소형 필드 생성기를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장치는 양자 신호를 과거나 미래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만약 이것을 확대할 수 있다면 박재상이 감탄하며 말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울 겁니다. 우리의 음악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바꾸거나 심지어 패러독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군요. 정말 위험해요. 민수는 경고했다. 실제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인 실험일 뿐이죠. 박재상은 민수의 의도를 이해했다. 민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내 혜진에게 작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 변화 없이 그녀가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렇게 한적한 밤, 민수는 프로토타입을 가동해 혜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암호화된 양자 신호를 전송했다. 시간의 저편에서 혜진은 그것을 꿈이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저 마지막 사랑의 인사로 그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민수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기리며 평안한 잠에 들었다. 새해 후 사운드 드라이브와 상호 연결 포털의 결합 덕분에 한 무리의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오랜 기다림 없이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몰입형 경험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후 뮤직엑스 혁신센터는 여러 나라의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예전에는 수세기가 걸리던 일이 이제 한 세대 안에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 민수와 지은은 함께 그 성과를 지켜보았다. 지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엔지니어가 되었고 민수는 흰머리와 느린 걸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우버 안에서 낡은 수첩에 공식들을 적으며 꿈을 꾸던 열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지은이 도시의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박사님, 당신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민수는 주저없이 지은을 바라보며 내 손녀에게 가능성을 믿게 한 것, 그 외는 모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의 묘지를 찾아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미를 올려놓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혜진. 우리의 작업은 별들에 닿았어. 네가 항상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꿈뿐 아니라 용기 있게 현실로 만든 수많은 가능성을 보았다. 민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박재상과의 우연한 만남은 음악,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끝까지 그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꿈과 용기 그리고 인내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만약
번째 기회와 예술의 변화를 다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영감과 따뜻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진이 늘 말하던 것처럼 절대 하늘을 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어쩌면 다음 큰 아이디어가 도시의 불빛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지금 화면에 재생 중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계속 꿈꾸세요.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올 테니까요.